34번부터 38번까지 현대소설 김원일의 손풍금이야. 손풍군. 이거 막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연주하는 그 건반악기 알지? 걔가 손풍금이지, 그지? 이 소설 있잖아. 분단,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념의 대립 때문에 분단하고, 그 다음에 1950년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난 그 비극적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란 말이야. 역시 이것도 회상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풀어가고 있어.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 앞부분 줄거리 볼게.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21년을 복역하고 작고는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작고한 작은할아버지의 생애를 석사 논문 주제로 삼은 손자는 작은할아버지의 21년 복역 그리고 돌아가신 거를 석사 논문으로 삼았어. 주제로 할아버지에게 과거사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한편 다른 가족에게도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행적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한다. 논문 때문에 내력을 지금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서술자는 누굴까? 당연히 논문을 쓰는 손자가 서술자가 되겠지. 서술자가 바로 손자다. 자,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 행적을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에게 듣고자 하는 거야. 자, 가부터 한번 갈게. 작은 할아버지의 생애와 그분이 살았던 시대. 자, 그분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념 분단 시대고 전쟁의 시대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념으로 분단돼 있고 분단, 그리고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었던 시대야. 두고 석사 논문을 쓰겠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분이 설령 남이라 해도 남 아니지요. 분단 현실의 희생양으로서 당신, 여기서 당신은 그분이고 3인칭이야. 생애가 관심을 끌만 했는데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 집안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쓸 생각이 났겠지, 그지? 남이라도 쓰겠다야. 자, 논문 부제로 붙인 분단시대 어느 사회주의자의 생애,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이념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거,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의 생애란 말이야. 마땅한 고난으로 점철된 그분의 생애는 누구든 정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화의 물꼬가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DJ 시대 때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름으로 트이자 북한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 시대가 달라졌어.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거는 지금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야. 여기 지금 보면 북한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의 시대.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달라진 시대야. 자유롭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자 작은 할아버지는 유령의 가면을 벗고 지하에서 지상의 가족 앞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말은 가족들이 작은 할아버지 그 사회주의자여서 얘기도 못하다가 이제는 뭐 그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족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한 거야. 명절이나 집안 기륭사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그분에 대한 일화가 이제 쉬쉬하지 않고 얼마든지 말해도 돼. 어른들의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다. 작년 할머니 기일 때, 돌아가신 제사 때 큰댁 식구, 고모네 식구에 우리 식구가 할아버지 댁에 모이니 어린 조카들까지 합쳐서 20에 이르렀다. 속칭 145태 때 월남한 남쪽으로 넘어온 조부모 때 아래 50년이 흐르고 그 사이에 후손이 이렇게 많이 가지를 치었던 것이다. 후손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야. 그날도 추모 예배 끝에 작은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어른들 입에서 오르내렸다. 할아버지, 이제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되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집안 쪽에서라도 작은 할아버지 기일에 맞춰 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날 오늘처럼 가족이 모여 추모 예배를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작은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추모 예배를 보는 게 어떠냐? 큰집 준식이 형이 말을 꺼냈다. 지금 너 뭐랬니? 대학 때 속개나 썩이더니 아직도 삐딱한 생각을 청산 못했군. 뭐라고? 작은 아버지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 양반 제사를 우리가 왜 지내? 그 양반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아버지도 그럴 마음이 없겠지만 난 반대야. 무슨 낯짝 있다고 우리 집 제삿날 제사밥을 얻어먹어. 그 양반 망령인들 기독교식 제사밥을 먹으려 들어갔어. 술이 거나해진 큰아버지가 당신 맏아들인 준식형을 삿대질하며 꾸짖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온 큰아버지는 여기 나온 큰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반감.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준식이 형은 기일날 추모 예배를 지내자 그 아버지인 큰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나루 갈게. 1950년 12월 초순. 그러면 이건 전쟁 때잖아. 그지? 제비 때 같이 창공했던 폭격기 편대가 몰아친 눈보라를 뚫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었다.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마다 불티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서술자가 바뀐 거야. 이게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처음에 가의 서술자는 손자였잖아. 손자가 1950년 12월 초순이었다. 이 말, 이거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 여기에 서술자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로 서술자가 바뀐 거야. 자, 볼까? 불티가 하늘로 솟았어. 종전 일본 땅에다 그랬듯 미제가 원자폭탄을 투하할 거라는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봄이와도 저 땅엔 풀인들 싹을 틔우겠냐 싶었다. 어마어마한 폭격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폭격기 편대가 폭탄을 투하했으니까 풀도 안 자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나왔잖아 이거. 나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태산 같았다. 할아버지야. 전쟁이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았고 개천역 저탄장 작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진 않았다고. 일제 때 유경험자라 개천광산 석탄 채굴 노동자로 작업터를 바꾸었다. 10대짜리까지 전선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군인이 되는 건데 40대 장정이 대부분 차지한 광산 노동자들은 전쟁 와중에도 전쟁터에 쓸 석탄 채굴에 여념이 없었다. 노무자로 나간 거지.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전황이라고 그래요. 전황의 기후로 평양을 남쪽에 내줬다는 소식이 광산에까지 전해지기가 10월 초. 탄광이 폐쇄되어 읍내 집으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국군과 연합군이 읍내를 점령했다. 이게 이제 9월 27일 서울 수복하고 쫙 올라왔으니까 10월 달이니까 평양 접수했지. 그지? 뒤따라온 치안대,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얘네들이 좌익분자,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 혈안이 되어 아주 뻘겋게 충혈이 해가지고 찾아다닌 거지. 꼬투리가 잡혔다 하면 하루를 못 넘겨 처형되거나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자기가 파서 생매장 당했다. 지금 이념의 분단,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 상황에서도 이념의 대립 때문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일어나고 뭐 좀 인간성이라고 할까?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막 일어나잖아. 여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전쟁의 비극이고 이념 대립의 결과가 이렇게 전쟁으로 이어졌으니까 얼마나 비극이었을까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던 험한 시절이라 청년 노동자 동맹 분소 부부장이었던 나로서는 청년 노동자 동맹 우선 살아남자면
우익의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야. 중공군, 자, 중공군이야. 중공군이 개입했지. 중공군이 참전 소식이 들리고 마침 개천읍에 주둔해 있던 국군 부대 병기창에 철수를 서두르며 노무자를 징발하기에 나는 거기에 자원했다. 국군 쪽에 가담했다는 얘기지. 부대로 찾아온 어머니가 내게 너희들 식구만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가 몸을 피하라고 아내에게 이르겠다 했는데 아내와 젖먹이 딸인 자식 넷이 읍내에 남아있는지 피난길에 나서는지 알 수 없었다. 너들 식구는 피난 나서더라도 우리 양주야 살 만큼 산 목숨 아니겠냐. 우리 양주가 누구야? 부모님이지.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살 만큼 산 목숨 아니야. 그러니 배가 앞선 만한 광수 아내와 우리 양주는 여기 남을래. 그 광수 아내가 바로 아내겠지. 부인, 할아버지 아내. 광수가 살아서 집 찾아 돌아올 날까지 대장간을 지켜야지. 자, 그러면 할아버지는 대장쟁이였겠지. 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줄곧 귀에서 맴돌았다. 나는 개털 모자를 눌렀었는데 트럭이 속력을 내자 몰아친 눈바람에 안면이 4살 같지 않았고 무명으로 감싼 발톱은 집게로 뽑듯이 아렸다. 아주 추운 날 피난 가고 있는 거지 남쪽으로. 그의 겨울 결국 발가락에 2개가 동상으로 떨어져 나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절이었다. 늙고 할 일 없으니 자나깨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아주 끔찍했던 그 경험 있잖아. 그게 자꾸 생각난다.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 초조함과 불안이 온몸을 옥죄어온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일렁이는 불꽃을 본다. 자, 뭐라 그래? 여보, 봉창받기 왜 이렇게 화내요?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중선골로 찾아온 마지 녀석과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 화가 가라앉지 않아 곽가 불러 술이나 한잔 하려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말한 뒤라 나는 깜짝 놀라 뒷봉창을 보았다. 그러니까 거기 봉창이 폭탄으로 헌했다. 나는 방을 열고 뛰어나갔다. 변소 뒤 군용 천막으로 덮어둔 폐지 더미에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폐지를 쌓아놨는데 불이 난 거야. 덩이덩이 쌓아둔 폐지 더미가 바람을 타고 불길에 휩싸였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 여보 어떡해요? 작은 서방님이. 뒤쫓아 나온 아내가 울먹였다. 그 폐지는 다 타버리더라도 광수부터 살려야 했다. 이 광수가 작은 할아버지였구나. 지금 읽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할아버지였어. 나는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할아버지야. 이 내용을 잘 모르면 헷갈리겠어. 기침이 쏟아지고 갑자기 불길이 가쁘다. 더 앉아 배겨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기우뚱 일어선다. 옷걸이에 걸린 10년 넘게 입어온 점퍼가 걸친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하며 손자 녀석이 며느리와 함께 빵을 먹다 돌아본다. 나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와서 테두리에 인조털 달린 겨울용 검은 고무신을 신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서술자가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가 지금 난파 간첩이었고 폐지 집화장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광수는 작은 할아버지고 그 폐지 더미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숨어 있던 게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뛰어들었다고. 이거 다 회상하는 거야 지금 회상. 자, 불길에 뛰어든 아버지가 연기에 질식해 까무러친 작은 아버지를 업고 수지면 소재 민간병원으로 십리길을 뛰었다라고 돼 있잖아. 뛰었다. 자, 그러면 서술자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 여기서 서술자가 손자야, 손자. 손자가 서술자고, 그 다음에 이 옛날 얘기를 해준 건 아버지였단 말이야, 아버지.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 민간병원으로 심리를 뛰었지. 자, 질문. 자,
병원에 입원한다면 작은 할아버지 신분이 밝혀질 텐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간첩이 돼갖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폐지더미에 숨어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야.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는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간첩을 숨겨준 거니까. 하곤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으론 작은 아버지를 우선 살려놓고 봐야겠다는 마음부터 앞섰겠지. 여기서 아버지 누구야? 할아버지야. 알았니? 화급한 마음에 의사가 만약 신원을 대라고 하면 폐지 집화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둘러대려 했거나 말이야. 졸도했던 작은 아버지는 하루 만에 깨어났으나 숨길만 붙어 있을 뿐 호스로 음식물을 공급해야 할 만큼 목구멍이 화기로, 그러니까 뜨거운 불 때문에 상했고 얼굴 손발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으니 병원에서 쉬 빼낼 수가 있어야지. 계속 입원했다는 얘기고, 이튿날 소방관과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화재 원인을 캐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파악하던 중 일꾼 하나가 주인 어른이 불더미에서 사람을 구해내서 업고 갔다는 말을 흘려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들통났지. 그래가지고 그제 아버지가 앞불싸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고 작은 아버지의 위조된 도민증이 들통난 거야. 박정권,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선 초기라 당시 시국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아? 지금처럼 그렇지가 않았어. 반공 멸공이었으니까. 전국 깡패 소탕령이 내려져 잡아들이는 족족 국토개발 사업장에 보내고 호구조사가 철저했으니 수원경찰서에서 정보부로 옮겨가며 신문을 받는 동안 아버지도 고문을 혹독히 당하셨나 봐 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손자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내용이 이게 시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 알았냐? 조심해야 돼. 이거는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나오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나오고 막 서술자가 막 바뀐단 말이야. 이게 특징이야. 과거 얘기도 나오고 처음에 현재 나왔다 과거 나왔다가 이런 얘기야. 또 여기서 봐봐. 현재였다가 옛날 과거였다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어봐. 여기서 할아버지는 전쟁 때 어떻게 하다가 국군하고 같이 월남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가 간첩이 돼서 온 거지.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 고물상의 폐지 더미에 숨어 있다가 불이 난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간 거야, 작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경찰 정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도민증이 위조됐네. 그래서 간첩이라는 게 확인되고 감옥에 가게 되지. 끝까지 남쪽으로 전향하지 않고 계속 북쪽 사람으로 있으면서 21년을 복역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이해됐어? 장기수 21년간 복역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순서대로 하면 할아버지가 월남한 얘기고, 두 번째는 간첩이 돼서 내려온 작은 할아버지가 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 체포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손자인 내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광수는 작은 할아버지고, 여기 얘기하는 사람은 1인칭 아까 논문 쓰는 애는 손자야, 손자.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다음은, 자, 문제로 가볼게. 자, 봅시다. 다음은 윗글의 손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고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셨다 라고 얘기했지. 이거 들은 거 맞지? 들은 거 맞잖아. 전쟁이 났는데 인민군에 소집 안 됐어.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이런 걸 했다, 광산 채굴을 했겠다는 경험 때문에 노무자가 된 거지. 원래는 다 인민군으로 다 끌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 지금. 2번. 읍내가 국군과 연합군에 점령됐지. 이게
9월 27일 날 서울이 수복되고 저기 개천읍 쪽으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왔으니까 그때 읍내에 국군과 연합군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있는 거고. 3번 철수를 결정한 국군부대 병기창에 노무자 징발에 할아버지는 자원해서 국군들하고 같이 월남한다. 맞았고요. 4번 부모님과 처자식이 피난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국군 트럭에 오르셨다. 아니지. 틀렸지. 왜? 정답은 4번이 틀렸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여기 어디 뭐 피난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할머니는 배가 앞산만 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부모님과 처자식을 거기다 남겨둔 채 월남한 거지 부모님과 처자식이 피난길을 떠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 정답은 4번이 틀린 거다. 내용상 틀려. 5번 월남 후에 폐지 집화장을 운영하다가 작은할아버지가 간첩으로 내려왔고 숨겨졌는데 불이 나고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고초를 겪었다. 할아버지는. 맞지요? 정답은 4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갈게. 35번. 자, 보기에 A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자, 보기 봐봐. 이 작품은 장별로 서술자가 교차되고 있어. 손자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에서 다시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진술, 증언 기록을 방식으로 제시됨으로써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 진술,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서술자 혹은 인물의 질문과 탐색, 침묵과 진술, 과거에 대한 정보가 등장인물이나 작품 외부의 독자에게 전달되고 축적되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 가족사가 드러난다. 가하고 다의 서술자인 손자, 나에서는 할아버지, 다에 기록된 증언은 제공자는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 가나다라고 할 때 윗글에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A. 자,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 자, 나의 반응은 가의 탐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어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작은 할아버지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겠지 라는 뜻이야. 맞았지?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 나의 내면 서술 할아버지야.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작품 외부의 독자한테 전달하.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의 과거를. 할아버지 월남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알았잖아. 그러니까 독자들은 할아버지의 진술에 의해서 그 할아버지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았지. 3번. 나가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는 이유 다의 진술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에서 가의 탐색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옥죄어오는 것을 느껴. 왜냐하면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문제는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폐지더미에서 불이 났고 병원에 실려갔고 신분이 밝혀져서 감옥에 들어갔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이거 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알았니? 4번. 다가 추측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의 진술과 나의 기억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서로 충돌한대. 그러면 여기 다에서 제공자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지? 아버지가 얘기하는. 자, 그래서 혹독하게 당하셨나 봐. 뭐 이런 얘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야. 다에서 아버지가, 제공자가 가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뭐 이런 거. 나에서
기억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정신없이 뛰어들어간 거. 왜 그랬어? 불이 났으니까. 그러면 다에서 말한 진술하고 나의 기억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에 가깝지. 이 상충이 무슨 말이야? 서로 맞지 않는다, 충돌한다 그런 거거든. 내용 있잖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상충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들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를 알겠지. 도민증 얘기도 나왔고 간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5번 볼까? 가가 탐색하고자 하는 가족의 과거사는 다의 진술을 통해서 그 일면이니까 일부분이 드러나지, 그지? 아, 그러면 작은할아버지가 감옥에 간 이유를 알 수 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으로 가볼까?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6번. 자, 가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과 작은할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볼까? 작은할아버지가 지하에서 유령의 가면 뒤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그분의 일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기 꺼렸던 집안 어른들의 모습과 관련 지은 거지. 그러니까 유령의 가면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숨기는 거야. 숨기는 이유가 뭐라고? 반공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이 극한이었지. 하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시대가 달라졌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렇단 말이야. 이 얘기는 옳거니 맞았지. 2번. 북한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말해도 좋은 시대가 됐대. 이게 바로 가족 앞에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얘기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3번. 작년 할머니 기일 모여가지고 작은할아버지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작은할아버지가 가족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건 2번하고 같은 얘기잖아 지금. 3번, 4번. 삐딱한 생각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 말하며 준식형의 제안을 거부하는 큰아버지. 준식형은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는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지. 할아버지 때문에 작은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준식이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끼지 마.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5번. 큰아버지의 삿대질은 작은할아버지를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간주했다. 그러면 큰아버지는 작은할아버지를 편을 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지. 5번 틀렸잖아.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 희생양? 희생된 거라고. 작은할아버지가 희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큰아버지는 오히려 작은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작은할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정답은 5번이 틀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7번, 38번인데 두 문제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네.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됐다. 과거 1, A, 현재, 과거 2, 현재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면 나를 이해한 건 나는 할아버지의 과거 얘기야. 자, 1번 봐봐. B에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A에 이르기까지 서술자가 겪은 일이 제시됐다라고 해서 A가 뭐야? 과거인데 과거 이전의 과거가 있고 과거 이전의 과거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과거 1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쟁 때 얘기겠지. 그지? A는 B가 전쟁 때 일이야. B에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A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월남하고 그 얘기까지 서술자가 겪은 일이 제시돼. 여기 서술자는 할아버지겠지.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는 거고. 2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점으로 서술자의 생각이 B에서 A로 돌아오고 있다. B에서 A로 돌아오고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어차피 우리 양주는 피난을 못 가고 네 아내는 앞살만한 배니까 피난을 못 가고 너가 가라. 너 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피난 가는 얘기로 A로 돌아오겠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쟁 얘기하다가 피난 가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3번.
늙고 할 일이 없으니 자나깨나 크시오. 이거 현재로 온 거란 말이야. C와 C-의 서술자의 상황이지. 그러니까 C에서 B나 A를 생각하고 C-에서 D를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D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으면, 자, D가 A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틀렸지? 왜냐면 과거 이 D는 말이야. 이게 지금 작은할아버지가 불이 나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간 그 얘기야. 그러면 전쟁 이후에 B, A 이후에 간첩이 돼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D가 A보다 앞서다는 건 틀렸지. D는 과거에서 가장 최근이야. 가장 최근. B가 가장 멀고 B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C-가 되고 이런 순서가 시간의 흐름이 맞겠지. 5번 A와 D는 과거 시제로 C와 C-는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야지 구분이 되겠지. 맞았네. 그지? 현재는 현재형, 과거는 과거형으로 써야지. 37번에 4번은 D가 더 A보다 나중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38번. 불꽃의 서술상의 기능을 한번 보자. 불꽃. 전쟁 때 있잖아. 폭탄이 떨어져서 막 불티가 났다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전쟁 이후에 간첩이 돼가지고 그 폐지 더미에서 불꽃이 막 활활 탔단 말이야. 그때 아내가 저 불꽃 하는 거 얘기했다. 불꽃의 기능은 뭘까요? 그러면 C에서 보면 C 서술자의 할아버지가 불꽃을 보면 여보 봉창밖에 왜 이렇게 밝아? 뭐 화내? 뭐 이랬잖아. 그거를 아내가 떠든 걸 떠올리면서 불이 났는데 저기 누가 있지? 내 동생이 있지?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D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는 게 바로 C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불꽃에 해당되는 건 4번이네. D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는 매개체가 불꽃이다. 불꽃 보고 불꽃이다. 정답은 4번이야. 그래서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D에서 회상이 시작되는 건 불꽃을 보고 C를 회상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정답은 4번이다.